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는 소개를 해. 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관동대학교 항공운항서비스학과 유소정, 김영진. 신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들어온 사람 있나요? 네, 들어온 사람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자리는 우리 이제 항공사 객실 승무원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은 아마 이때까지 한 적도 없고 아마 전국에서 최초고 그런 시간이 될 텐데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소중한 좋은 얘기거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수님은 그리고 여기 가톨릭 간동대학교 항공운항 서비스학과를 이제 책임지고 있는 교수인데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우리 학과복을 입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톨릭 간동대학교는 그 객실 승무원을 양성하는 학과 이름이 항공운항 서비스 학과예요. 교수님이 이 항공운항 서비스 학과라는 이름을 교수님이 지었어. 많은 대학들은 그냥 항공 서비스과 이렇게 하거나 항공 관광학과 이렇게 이름들을 붙였는데 교수님은 왜 항공운항 서비스 학과라고 그랬느냐? 교수님도 승무원이었어요. 대한항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대한항공에서 30년을 기내에서 일을 하면서 배우고 느낀 거는 뭐냐? 왜 승무원은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느냐? 솔직히 교수님은 승무원 생활하면서 그게 솔직히 조금 기분 나빴어요.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비스 한다면 무슨 밥 주고, 속된 말로 밥 주고, 음료 주고, 그 다음에 이런 것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승무원들을 생각하는데 교수님은 거기서 살짝 일을 하면서 보니까 아니 승무원들이 밥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음료만 주는 게 아니야. 거기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은 승무원은 서비스하는 거는 보여지는 게 많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승무원은 서비스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땡! 승무원은 왜 그러면 승무원이 기내에 있어야 될까요? 승객들 밥 주려고? 승객들 음료수 주려고? 아닙니다. 그러려고 승무원이 기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승무원이 왜 기내에 있어야 되느냐? 존재의 이유는 바로 승객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안전이죠, 안전.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공 객실 안전은요, 정말 전문가 집단이에요. 이거 모르면은 승무원 생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승무원들 많았어요. 겉만 보고, 뭐 용모 좋고, 겉만 보고, 저 정도는 나도 기내에서 일할 수 있어. 라고 했고, 승무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덜커덕 승무원이 되긴 됐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힘들어서 승무원 생활을 못하고 나가버립니다. 남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를 했는데도 본인이 힘들어서 나가요. 왜 나갔을까요? 승무원이 될 때 승무원의 생활이, 승무원이 하는 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겉만 보고 들어갔다가 화들짝 우와 이런 일도 해야 돼?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고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못 견디고 나가는 승무원들이 많았어요. 또 설사 끝까지 한다 하더라도 뭐 먹고 살려니까 봉급은 받아야 되니까 기왕에 들어온 직장 뭐 나가기는 뭐하니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그럼 승무원 생활이 어떻겠느냐? 내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내 스트레스 받고 내내 고통스러워. 왜? 아는 게 없으니까. 이런 걸 교수님은 승무원 생활하면서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승무원이라는 거는 보여지는 서비스가 전부가 아니라 갖춰야 될 자질과 능력과 실력은 안전할 줄 알아야 돼요. 안전에 대한 규정. 근데 여러분, 안전에 대한 규정이 얼마나 이게 복잡하고 전문가 수준인지 아세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외국인들은 승무원들을 대할 때
단순히 서비스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이미 서구 사회 사람들한테는 뿌리가 이제 깊이 박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석하게도 승무원하면 그냥 잘 웃고 그냥 잘 뭐 원하는 거 뭐 잘 갖다 주면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게 교수님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학과 이름이 왜 항공 운항자가 들어갔냐면, 승무원은 기내에서 일할 때 알아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비행기 타시면 승무원한테 질문할 때 뭐 기내식 물어봐요? 음료수 물어봐요? 아니죠. 뭐 물어볼까요? 내 짐은 어떻게 되나요? 어디 내가 환승을 하려는데 어떻게 환승을 하나요? 또 뭐 여러 가지 내가 항공 여행을 하는데 궁금한 걸 다 물어보죠. 그걸 승무원이 답을 다 해야 되죠. 그러면 뭐예요? 지식이 많아야 되죠. 그게 운송 지식도 있어야 돼요. 운송. 그러니까 공항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안전 지식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기내 설비가 많아요. 좌석서부터 해서 기내 갤리에 있는 오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은데 그걸 다 취급할 줄도 알아야 돼요. 좌석도 고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 정비 능력도 일정 부분 갖고 있어야 돼요. 정비 능력 갖고 있어야 되지, 공항도 알아야 되니까 운송 능력도 있어야 되지, 또 기내식, 식사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음식은 어떤 성분이 있느냐, 이런 기내식에 대한 전문가도 돼야 되죠. 안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승무원이 됐을 때 그 사람은 그 승무원 생활이 정말 즐겁고 오래도록 해도 전혀 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지만 마음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어하진 않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즐겁게 자기 생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승무원 생활하니까 좋죠. 그런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교수님이 그런 많은 경력과 노하우를 갖고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학과 이름부터 교수님은 항공 운항 서비스 학과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승무원이 된다는 거는요, 정말 많은 걸 알아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단편 지식, 어서 주워 들은 얘기거리, 그걸로는 절대 승무원이 될 수도 없거니와 승무원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길게 직장 생활을, 승무원 생활을 못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제 승무원을 꿈꾸잖아. 꿈꾸는데 좀 더 승무원의 그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려고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그게 나하고 맞는 사람은 지원하세요. 근데 나하고 맞지 않으면요, 저는 솔직히 대학의 교수고 우리 학과 오기를 바라지만 승무원 했던 사람으로서만 본다면, 그러니까 앞으로 되는 사람은 후배가 되는 거죠. 선배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하고 안 맞거나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안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능력이 없는 사람,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은 저는 대학 가는 지금 시점에 다른 길을 갑시다, 공부하고 싶다. 이거는 선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막 나도 대학의 교수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 대학에 와, 막 이렇게 학생들 많이 모집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내 양심에 위반되는 나는 그런 나의 행동이라 교수님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승무원이 되려고 하는 꿈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그런 각오와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승무원이 되시는 거고, 또 그러려면 승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정확하게 뭘 배워야 되지만 승무원이 될 수 있고, 승무원이 되고 나서도 정말 행복한 나의 어떤 진짜 평생 직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대학을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냥 이름만 듣고 대학 선택해서는 아마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먼저, 소두가 길었는데 먼저 얘기를 드렸어요. 아, 궁금한 거 있으면 막 올리세요. 그냥 교수님이 승무원 생활은 A에서 Z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거를 다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막 그동안 궁금했던 거, 뭐 어떤 것도 다죠. 뭐 돈 얼마 받아요? 연봉 얼마 받아요? 뭐 진급은 어떻게,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승무원 생활, 또 해외에 나가면 뭐 해요? 뭐 어떻게 살아? 뭐 이 등등등 하여튼 뭐 승무원에 관한 거, 아마 교수님 같은 사람 이런 기회에 만나기도 어려운 거니까. 그리고 교수님은 승무원 생활을 하고 끝마친 게 불과 5년밖에 안 돼요. 따끈따끈해요. 옛날 교수님들은 교준 거를 물로 쓸 수 있어. 근데 교수님은 최근까지도 아니까 한번 신랄하게 정말 그냥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런 궁금한 것들 다 이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올리시면 제가 그거 보고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자, 교수님이 오늘 경험했던 거, 이제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가려고 하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면서 경험했던 거는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래서 제가 뭘 하냐면 이 항공과 대학 입학 시험을 묻지마 지원이라고 그래. 나는 교수님 같이 항공사에서 30년 있던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해. 30년 있던 분이 얘기하면 그게 맞는 말 아니야? 그런데 교수님도 이제 대학에 와서 학생들을 모집하려고 홍보하러 다니면 깜짝 놀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 20년 전, 30년 전에 이런 학과들이 없었던 당시에 그러니까 전문대가 먼저 출발했죠. 그때 형성됐던 얘기들.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 형성됐던 얘기가 아직도 그것이 어떤 사실인 양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교수님은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은 대한항공에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나의 경력을 보면 좀 믿을 수 있어요. 교수님은 비행기만 탄 사람이 아니에요. 관리자. 소위 말하면 승무원들을 평가도 하고 관리도 하고 면접도 보고 정말 대한항공에서 교수님만한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저희 학과 홈페이지 오면은 교수님 그 이력이 다 올라와. 한번 보세요. 난 정말 그거부터도 얘기하고 싶어. 그거부터. 아니 그런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냥 어느 소문 듣고 가서 그냥 비행기 좀 탄 어떤 좋아요. 그 교수님도 능력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누구한테 듣는 게 더 좋을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교수님은 한마디로 나도 자랑 좀 할게요. 다른 교수와 다른 대학하고 차별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죠? 사람은 차별화가 돼야 되잖아. 실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 이력 중에 많은 이력을 경력을 쌓았지만 딱 하나만 대표적인 상징적인 얘기를 해준다면 교수님은 대통령 비행기를 탔습니다. 대한항공에서 특히 남자 승무원이 대통령 비행기를 탔다는 거는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승무원 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요. 대통령 비행기를 3년 탔고요. 또 사무실에 내려와서는 그 대통령 비행기를 탄 그 경력으로 10년 동안 대한항공에서 대통령 비행기를 타는 전담 승무원을 뽑는 일을 교수님이 10년 동안 했어. 10년 동안. 그러니까 내 손으로 대통령 승무원을 뽑은 사람이 한 100명 돼. 그러면 대통령 비행기까지, 교수님 지금도 대통령 비행기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잖아요. 나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난 다 알지. 직접 비행기도 타봤고 다 했으니까 다 알지. 그런 경력까지 가졌단 말이죠. 그럼 누구한테 배웠으면 좋겠어요? 응? 여러분, 그냥 서비스만 하시던 승무원 출신 교수님하고 대통령 비행기도 타고 그것만 탔나? 그래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만 어른들한테 약간 어필하기 위해서 저 교수님 뭔데 저렇게 얘기하나? 라고 혹시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살짝 내가 이런 일도 했다는 걸 조금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약간 교수님에 대한 약간 신뢰감도 좀 가지지 않을까 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교수님 여기 질문이 하나 있는데 뭐요? 군대 전역 후에 승무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토익은 부대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여쭤봐 주셨어요. 토익은 네. 부대든 어디든 장소와 때가 상관없어요. 할 수 있는, 부대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세요. 토익은 일단 요즘은 말이에요. 이것도 토익 얘기 한번 합시다. 기왕에 질문이 올라왔으니까. 사실 항공사 승무원들이 국제선을 타니까 영어 잘해야 되겠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잘할 필요 없어요. 기내에서 하는 영어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일에 대한 외국어는 계속 하다 보면 늘어요. 하다 보면 늘어. 그래서 사실은 항공사에서 토익 점수를 거는 게 기본 점수가 대략 550점이죠. 사실 토익 550점은요, 이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공부하면 되는 점수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토익 점수 550만 되면 항공사에서 서류 심사 볼 때 그 기준만 통과하면 다 서류 합격이에요. 다 서류 합격. 면접으로 보는 거예요. 면접에서 결론 나는데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승무원이 되려고 경쟁이 너무 심하게 붙다 보고 또 이런 항공과가 이제
이 몇 년 사이에 뭐 우리나라에 그냥 100개 이상이 생기다 보니까 학생들이 경쟁이 너무 심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영어에 목숨을 건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토익 점수가 저병 항공사 조그만 항공사 들어가는데도 800에 800, 700, 800이야. 그래서 교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내가 TA항공의 후배 그 객실 부장님이 계셔. TA항공 아주 항공사도 얘기하지만 둘이서 그런 얘기했어. 우리 둘 다 대한항공 출신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요즘은 800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럼 우리 둘이 승무원했던 우리 둘이 뭐라냐면 TA항공에 계신 분하고 솔직히 그렇게 그 점수 필요 없는데 우리가 웃었어. 솔직히 그렇게 800점이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승무원 생활하는 그 기내 수준은 550이면 돼. 그런데 뭐예요? 자가 발전된 거야. 경쟁자들끼리 막 붙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토익 점수가 700이 아니면 항공사에서 안 받아줘. 왜? 다 700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550이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도 은근슬쩍 싫지 않죠. 700, 800 지원자가 많이 와주니까. 그래서 요즘 어떻게 됐느냐, 토익이. 항공사가 원하지도 않는데, 항공사는 550이에요, 분명히. 근데 원하지도 않는데 지원자의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은 700, 800으로 자연스럽게 점수가 상승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군대에서 해야 된다? 해야죠.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어디서든. 군대 아니라 어디서든. 지금 뭐 아르바이트 하는 그 와중에도 또 무슨 길 가다가도 밥 먹다가도 토익 공부해야 됩니다. 왜? 점수가 너무 올라가 버렸어. 너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자, 이런 얘기하면 내가 4년제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2년제 가서 2년 만에 700, 800 딸 수 있어요. 이제는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해야 돼요. 대학에 와서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과거식으로만 생각하고 그런 전략으로 학교를 무분별하게 지원했다가는 여러분들 대학에 가서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군에 계시는 우리 이제 앞으로 복학생이 되실 분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교수님은 지금은 토익이 700, 800점 시대가 됐으니 장소 때를 가리지 말고 여건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무조건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토익이 좀 너무 많이 과해졌어. 사실 550은 됐는데. 여기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항공과가 아니라 이제 항공사를 준비하시는 분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전역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뭐부터 해야 하는지? 그렇지. 네. 자, 승무원은 항공사에서 전공 불문이야, 그죠? 암학과 출신이나 갈 수 있어요. 좋아요. 그것도 뭐 그것도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간 거야. 자, 보세요. 이제 그런 전공 아니신 분이 질문하셔서 얘기를 하면 또 역사를 얘기해 줄게. 교수님이 너무 아는 게 많다 보니까 그것만 답변을 못 해주는 거야. 조금 역사를 얘기해 주면, 자, 항공과가 시작한 게 2년제였어요. 우리나라가. 4년제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요즘 어떤 사람이 어문학 가서 공부해도 되지 않냐. 오케이. 그게 바로 근데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4년제가 항공과가 없었어요. 2년제가 주였단 말이야. 그런데 놀라운 불편한 진실이 뭔지 아세요? 항공사들은 솔직히 2년제, 4년제 누구를 더 많이 뽑을까요? 4년제가 전통적으로 계속 많아요. 4년제가 전공 불문 하여튼. 근데 그 당시에는 4년제 대학이 이런 학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문학이 많이 됐던 거야. 왜? 비슷한 그런 외국어를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옛날 4년제 항공과가 없을 때는 비전공자 중에 누가 제일 많이 갔느냐? 바로 어문학 계통들이 승무원이 많이 됐어요. 불문과, 동문과, 영문과 많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그렇게 안 뽑아요. 왜? 어느덧 4년제 항공과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년제 항공과가 많아지니까 항공사는 4년제를 선호합니다. 이거는 통계에도 나오는 거예요. 내 개인 얘기가 아니라. 4년제를 선호하는데 마침 항공과 전공하신 분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4년제 항공과들이 이제 많이 이제 서서히 이제 승무원이 된 확률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어떻든 여전히 전공 불문이니 전공 안 하신 분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질문하신 분. 예.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팁을 하나 드릴게요. 팁을.
어떤 전공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자 준비는 똑같아요. 그렇죠? 준비는 똑같이 할 수 있지 뭐. 영어 토익은 뭐 전공자나 비전공자나 토익은 뭐 700, 800 따야 되니까. 근데 이제 면접이죠 이게. 면접인데 나는 항공에 대해서 잘 몰라. 항공에 대해서 뭐 질문하면 어떡할까. 그런데 비전공자들한테는 항공과가 아니신 분들한테는 꼭 질문하는 게 한 가지 있어. 뭐냐면 왜 무슨 과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영학과든 법학과든 뭐 공대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요. 왜 그거 전공하신 분이 왜 승무원 되시려고 그래요? 그게 면접관들이 궁금해하는 거야. 자 그럴 때 자 승무원 세계를 좀 알고 계시죠? 그거는 좀 알겠지. 그 정도는 그거와 내 전공에 어떤 거 하나하고 좀 연결을 시키려는 포인트 뭘 하나 단어를 키포인트 단어를 찾으세요. 나는 법대 나온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공기는 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규정, 절차, 법으로. 그러니까 법 공부하신 분은 나는 오히려 승무원해도 된다고 봐. 가장 밀접한 비전공 분야가 법이에요, 사실. 왜? 항공기 운항은요, 다 법이에요. 항공법,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다 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을 몰라도 이 학생은 법학과에서 법을 공부했잖아. 연관이 충분히 되죠. 또 간호학과 출신들 이건 항공 승무원하고 너무나 맞는 학과예요. 왜? 기내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렇죠? 또 유아학과 나오신 분들 이것도 항공과하고 너무 잘 맞아요. 뭐예요? 기내에 아이들 많이 타잖아요. 기내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승객이 누구일까요? 애기들이에요. 애기들이 막 울어댑니다. 이거 어떻게 케어할 거예요? 근데 유아교육과 나오신 분들 연결이 되겠죠. 또 식품위생학과 나오신 분들 연결이 되죠. 기내식, 음료, 이 먹는 것이 많으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요. 경찰학과 나오신 분들 기내 난동승객 많죠. 기내 테러 문제 있죠. 얼마든지 연관이 돼요. 자, 이렇게 제가 여러 비전공자들을 사례를 승무원 생활하고 제가 전공을 시켰는데 지금 질문하신 분도 무슨 전공인지는 얘기를 안 해서 모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항공기 승무원의 일은 복잡하고 영역이 넓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거 뭐하고도 분명히 연관성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면접 때 그걸 밀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아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답을 만드시려고 준비를 하세요. 제가 하나의 팁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혹시 이런 팜플렛에서 저희 학과 입시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 학과. 자, 내가 우리 학과를 먼저 우리 재학생들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 교육 커리큘럼이에요. 교육 커리큘럼. 이 교육 커리큘럼을 교수님이 만들었어. 근데 이런 교육 커리큘럼은 다른 대학에서 안 가르치는 과목이 많아요. 교수님이 그런 실력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1학년 때 배우는 게 항공 전문 객실 용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책 표지가 이건데 이거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우리 대학은 그것만은 내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대학은 승무원이 되려고 하는 학생이라면 항공에 관한 지식과 어떤 이야기거리는 무궁무진하게 들을 수 있다. 다른 어떠한 대학보다도. 그거는 교수님이 장담합니다. 두 번째, 우리 대학이 좋은 거는 학생들 사이에, 선후배 사이에 우애가 좋아요. 어느 대학도 교수님들 그런 걸 듣고 깜짝 놀랐는데 군기 같은 얘기 많이 하는데 승무원 되는데 군기가 뭐 필요했습니까? 이게 잘못 배운 게 옛날에는 군기가 있었어. 승무원 사이에. 교수님 처음 승무원할 때 분명히 군기가 있었던 건 맞아요. 네. 여승무원들도 군기가 있었어요. 무서웠어. 그래서 신임 여승무원이 들어와서 울지 않는 여승무원을 본 적이 없어. 한 번은 다 울어야 돼. 기내에서 화장실 가서 다 울어. 얼마나 무섭게 하면 울었을까요? 그죠? 있었어요. 그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시니어리티라고 해요. 시니어리티. 시니어리티는 고참이 갖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니어리티를 부려먹었어요. 그래서 신입들이 들어오면 다 울었어. 일을 못하니까. 못하는데 막 혼내니까 울어서 그런 군기가 있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비행생활 하시던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대학에 오셔서
은연중에 학생들한테 그런 거를 좀 약간 보여줬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게 왜 학교에 그런 군기가 왜 있어야 돼, 항공과가.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 승무원하셨던 분들 중에 일찍이 학교에 가셔서 학생들을 좀 훈육하려다 보니까 엄하게 가르치려다 보니까 자기가 항공사에서 했던 어떤 그런 시니어리티의 그런 습성이 학생들한테 전가가 됐고 학생들은 마치 그거를 하나의 전통처럼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이 볼 때는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그게 뭐 필요 있습니까? 지금은 더더군다나 지금 시대는 시니어리티라는 건 아예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선배가 후배를 이렇게 억누르고 강압하던 분위기는 지금 승무원 사회는 싹 없어졌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우리 대학 갔을 때는 군기 절대 없죠. 그래서 약간 구호 같은 걸 만들었어. 내가 뭘 만들었냐면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라. 존경하라고 얘기하고요. 선배는 후배를 사랑하라고 그래. 사랑. 그래서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고 선배는 후배를 사랑하라. 이게 우리 학과의 모토라서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무슨 선후배 사이의 갈등 문제, 그런 갈등 문제가 없는 게 우리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맘 놓고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맘 놓고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공부할 수 있는 대학, 그것만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카톨릭 관동대학입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교수님은 뭐 길게 얘기를 못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려주고 싶어. 사실은 진짜 우리 학교 교수라는 자리를 떠나서 승무원 생활을 30년 했고 많은 승무원들을 수만 명이죠. 수만 명을 관리하고 지도하고 교육했고 면접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좀 제대로 승무원이 되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고 그런 대학을 가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는 그런 이야기거리들을 사실은 많이 해주고 싶어요. 뭐 기회가 없어서 요즘 이런 언택트 시대라 마침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하게는 됐지만 이런 기회가 좀 교수님 입장에서는 많았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진짜 어느 대학을 가시든 상관없어요. 어느 대학을 가시든 정말 승무원이 뭔지 정확히 알고 준비를 차근차근 해서 승무원이 되시고 또 승무원이 되신 후에도 정말 능력 있고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승무원이 돼서 어느 항공사에서도 정말 리더가 되는 그런 승무원이 됐으면 좋겠다. 오로지 그런 마음 하나입니다. 예. 좀 새로운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학교 아닌 학생들이 승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수님 같은 사람한테 많은 걸 좀 들으려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어디서도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소중한 승무원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열화와 같은 제발 우리 교수님 좀 더 많은 얘기 좀 들려주세요 라는 열화와 같은 그런 어떤 요청들이 온다면 교수님은 이 한 분 바쳐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교수님이 짧게 얘기를 했는데 어때요? 그래도 짧게 들은 것만 해도 아마 그래도 이분은 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드신다면 혹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거기서 우리가 이제 만나서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를 질문을 막 하세요. 제가 얘기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끝나? 네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끝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